저는 골드 디렉터 김보영입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간 건강, 당뇨, 다이어트 한 번에 해결하기인데요. 부제는 간 때문이야 아니라 당 때문이야 입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에게는 남동생이 한 명 있습니다. 동생이 중학생이었을 때 자주 피곤하다 말하며 침대에 누워있곤 했는데요. 그때는 공부하기 싫어서 꾀병을 부리는 줄 알았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 신장의 하나가 거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고 간 수치가 많이 높다는 진단을 받고 병원약을 오래 먹었지만 간 수치는 낮아지지 않았습니다. 대학병원에서 정밀 검사도 해봤지만 체중 조절을 하라는 말과 간장제를 처방해 주는 것이 전부였고 이렇게 높은 수치를 유지한다면 40대가 되기 이전에 간경화로 진행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병원약으로도 수치가 좋아지지 않으니 간에 좋다고 하면 안 먹어본 게 없었는데요. 그때는 20년 전이라 지금처럼 좋은 정보를 잘 몰라서 주위의 말만 듣고 홍삼이나 이름 모를 즙 종류들을 많이 먹었었습니다. 동생이 아프다는 것을 알게 된 몇 년 뒤 저는 간호사가 되었지만 그땐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나 영양제에 대해 별 관심이 없었고 병원에서 환자들을 보면 약 먹고 수치가 잘 떨어지는데 왜 내 동생은 안 떨어지는 걸까? 약 잘 먹고 있는 거 맞아? 약 좀 잘 챙겨 먹어 라고 퉁명스럽게 말을 했었습니다. 혹시 남동생이 있으신 분 계신가요? 남동생이랑 연락 자주 하시나요? 네, 저희도 현실 남매인데요. 정말 특별한 일 아니고서는 전화하는 일이 잘 없습니다. 사이가 나쁜 건 아닌데요. 전화를 잘 안 해요. 그런데 작년 4월에 이런 현실 남동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건강검진에서 간 수치와 당뇨 수치가 높게 나와서 약을 처방받게 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묻더라고요. 드디어 올 게 왔구나 싶었어요. 간 수치 높은 거야 이제 별로 놀랍지도 않았지만 동생이 30대 초반인데 당뇨라니 정말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시 동생에게 물었습니다.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고 싶냐고요. 아직 젊고 예전처럼 방법을 잘 모르는 것도 아닌데 조금 힘들긴 하겠지만 지금부터라도 건강해지기 위한 노력을 해볼 것인지 아니면 이대로 현실을 외면하고 천천히 만성질환자의 길을 갈 것인지요. 다행히 건강관리의 심각성을 느낀 동생은 2년 넘게 귓등으로도 안 듣던 유산의 비움, 체온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식습관을 건강하게 바꿔보기로 결심하게 되었고 4개월 만에 모든 병원약을 끊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건강을 꾸준히 채워나가는 중입니다. 동생을 오래도록 힘들게 했던 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간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알고 계시나요? 간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장기로 크게 대사와 해독 작용을 합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및 무기질, 호르몬을 대사하고 약물과 알코올을 해독합니다. 병원에서 피검사를 했는데 간 수치가 높게 나오면 의사 선생님이 가장 먼저 하는 질문이 뭔지 혹시 아시나요? 네, 맞습니다. 술 드셨어요? 한약이나 약 드세요? 이런 질문을 보통 많이 하시는데요. 맞습니다. 혈액검사상 흔히 혈액검사상 간 수치가 올라간 경우의 원인으로 술과 약물을 생각하고 이런 경우가 많은 건 사실이지만 약을 드시지 않아도 음주를 즐기지 않아도 비알코올성 지방간과 같이 간 질환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탄수화물 또는 당류 섭취량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미국의 건강정보 사이트는 간을 해치는 음식 5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단 음료입니다. 과당은 적은 양의 경우 소장에서 처리되지만 많은 양의 경우 간 독성을 유발할 수 있고 과당이 가장 많이 들어간 음료는 탄산음료가 대표적입니다. 두 번째는 소스입니다. 설탕이 들어간 음식을 떠올리면 일반적으로 달콤한 디저트류의 음식을 생각하시는데 이보다 더 위험한 건 양념 또는 소스와 같이 음식에 곁들여 먹는 식품입니다. 과당을 접할 수 있는 가장 흔한 소스는 케첩과 샐러드 드레싱인데 이러한 식품은 당 함량이 정확하지 않아 많은 양의 과당을 섭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감자튀김과 같은 패스트푸드인데요. 패스트푸드엔 포화지방이 많고 포화지방이 많아 간 지방과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키고
포화지방이 간에 축적되면 간 수치를 나쁘게 하고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식물성 기름입니다. 오메가6가 함유된 식물성 기름은 빠르게 산화되며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에 의해 간을 손상시킵니다. 간 손상을 입히지 않는 코코넛 오일로 대체 요리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흰 빵입니다. 정제된 탄수화물은 곡물 섬유질이 부족하고 당분으로 쉽게 전환이 됩니다. 위에서 처리하지 못하고 결국 간에서 처리해야 되는데 간에서 무리하게 일을 하게 되니 간에 지방이 쌓이기 쉽습니다. 정제된 탄수화물은 간 수치를 올리면서 지방간 질환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당뇨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식사를 하게 되면 우리 몸이 사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에너지원인 포도당 형태로 혈액으로 흡수되고, 이 포도당이 우리 몸의 세포에서 이용되기 위해서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용되고 남은 포도당은 근육, 지방, 간세포에 저장되는데, 만약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어떠한 이유로 인슐린 저항성이 커져서 인슐린의 작용이 원활하지 않게 되면 이용되지 못한 포도당은 혈액 속에 쌓여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올라가게 되고 결국 소변으로 넘쳐나오게 되는데, 이러한 상태를 당뇨병이라고 부릅니다. 당뇨병은 제1형과 2형이 있는데 대부분은 인슐린 저항성으로 발생하는 2형 당뇨병에 해당합니다. 당뇨병을 유발할 수 있는 환경인자로는 고령, 비만, 스트레스, 임신, 감염, 약물 등이 있는데, 이러한 환경인자는 유전인자와는 달리 본인의 노력으로 어느 정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당뇨가 있으신 분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나는 가족력에 당뇨가 있어 라는 말인데요. 하지만 가족력에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유전적인 원인이라기보다는 가족끼리 비슷한 식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은 무슨 말일까요? 혈당이 세포에서 이용되기 위해서는 인슐린이 세포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음식을 지속적으로 자주 먹다 보면 인슐린이 분비가 되어도 우리 몸에서 반응을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걸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는데요. 최근 들어 당뇨병이 급증하는 이유는 유전적인 원인이라기보다는 환경적인 요소, 과도한 칼로리 섭취와 운동량 감소로 인한 비만증의 증가 때문으로 여겨지는데요. 단 것을 많이 먹는다고 당뇨병이 생기지는 않지만 단 것을 많이 먹으면 체중이 증가할 수 있고 비만이 되면 당뇨병이 생길 위험성이 증가합니다. 다행히 인슐린 저항성은 노력에 따라 개선될 수 있는데요. 환경적인 요소, 즉 운동 부족, 비만, 과도한 칼로리 섭취를 개선하면 인슐린 저항성도 약해집니다. 그리고 음식을 드실 때 GI 지수를 활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GI 지수는 음식을 섭취한 뒤 혈당이 상승하는 속도를 0에서 100으로 나타낸 수치인데요. 혈당 지수가 높은 음식은 혈당을 빠르게 상승시켜 인슐린을 과잉 분비하게 하고, 인슐린이 과잉 분비되면 체지방 축적이 일어나 비만이 촉진될 수 있습니다. 혈당 지수가 55보다 낮은 지수의 음식을 자주 드시고 55에서 69 지수의 음식은 덜 드시고 70 이상의 음식은 가장 적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 동생 사례로 질병이 어떻게 연속적으로 오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원래 간이 안 좋았습니다. 다행히 술, 담배는 하지 않았지만 불규칙한 생활습관, 운동 부족, 스트레스로 체내 독소가 쌓여서 간이 계속 힘든 상태인데, 거기다 먹는 음식이 건강하지 않아서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면서 비만이 오게 되었고,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면 당뇨병이 오니 혈당이 조절되지 않아서 안 그래도 힘든 간이 더욱더 힘들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약으로도 고치지 못한다는 말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결국 제 동생도 먹는 음식을 건강하게 바꾸지 않으면 건강을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잠깐 여담으로 제 경험을 좀 나눠드릴게요. 저는 병원에서 일하며 매일같이 사람들의 피검사 결과를 보는데요. 제가 좀 어려 보이지만 16년차 간호사인데 요즘 제 눈에 보이는 게 있습니다. 한 10년 전 정도를 생각해보면 피검사에서 간 수치가 높은 분들이 있으면 수액 2, 3일 정도 맞으시고 약 드시고 다시 검사하면 수치가 많이 보통 떨어졌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보면 수치가 잘 안 떨어지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젊으신 분들 중에서요.
그런데 그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당뇨가 있으시고요. 당뇨가 없으신 분들이시라면 당뇨를 진단하는 수치들이 대부분 경계선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병실 자리에 가보면 과자나 빵, 인스턴트 음식 등 군것질거리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전엔 몰랐는데 아는 만큼 보인다고 요즘 제 눈에 그런 것들이 보이고요. 또 우리가 당을 함유한 식품을 손쉽게 접할 수 있게 우리의 식생활이 많이 변했다는 것 같습니다. 동생의 검사 결과를 보여드릴게요. 검사 항목들이 영어로 돼 있어서 좀 생소하시겠지만 중요한 건 색깔을 좀 봐주시면 되는데요. 처음 검사 결과는 모두 정상 수치보다 높은 빨간색이지만 비우고 다시 건강을 채워가며 수치들이 점점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4개월 만에 모든 병원약을 끊고 지금도 병원약 없이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체중은 처음 89kg에서 숨쉬기 운동만으로, 제 동생은 정말 집에서 숨만 쉬는데요. 운동을 안 하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물어보니 79kg라고 하더라고요. 약 10kg 정도 감량하며 간 건강, 당뇨, 다이어트 3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았습니다. 동생이 다시 건강해지는 데 도움을 준 고마운 제품을 만드는 아주 특별한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세포과학 뉴트리션 전문 기업인 유산화 헬스사이언스인데요. 유산화 헬스사이언스는 기업가가 아닌 미생물학 및 면역학 박사인 마이런 웬츠 박사님이 1992년에 설립한 회사로 고통과 질병 없는 진정한 건강을 위한 비전으로 창립했습니다. 혹시 나 영양제 단 한 번도 먹어본 적 없다 하시는 분 계시나요? 다행히 없으시네요. 아마 코로나 이전까지는 그런 분들이 꽤 있으셨을 텐데요. 코로나 이후에 건강과 개인 면역에 대해 관심이 많아지면서 내 몸을 지키기 위해서 영양제 하나쯤은 다 드시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 영양제 혹시 어떻게 고르셨는지 제가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보통 이 3가지 경우에 다 들어가더라고요. 첫 번째 홈쇼핑, 두 번째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광고하니까, 세 번째 옆집 언니가 좋다고 너도 먹어봐 하니까. 네, 맞나요? 네, 그런데 그분들은 전문가이신가요? 시중에 많은 영양제가 있지만 많은 영양제가 있고 요즘에는 TV를 틀어도 광고 10개 중에 5, 6개는 영양제 광고일 만큼 정말 영양제가 너무 많은데요. 영양제를 잘 고르는 기준에 대해서 알려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뉴트리셔널 서플리먼트라는 영양제를 평가하는 기준에 대해 설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캐나다 보건성에서 라일 맥 윌리엄이라는 박사에게 위임하여 자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영양제를 평가하는 기준에 대해 설명해 놓은 책으로 16가지 기준에 의해 영양제를 비교 평가하고 있습니다. 내 몸을 위해 먹는 영양제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없으실 거예요. 없으신 거죠? 네, 저도 이 책을 알기 전까지는 몰랐습니다. 내가 먹는 영양제 내 몸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네, 궁금하시면 500원입니다. 농담이고요. 네, 오늘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신 분께 꼭 저 책을 보여달라고 하시고요. 전국 국공립 도서관에 비치되어 있고 교보문고에도 있습니다. 꼭 한번 찾아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간이 안 좋은 동생이었기 때문에 독성이 없는 안전한 제품이 최우선이었고 거기에 효능까지 1위였기 때문에 자신 있게 동생에게 추천할 수 있었습니다. 동생이 건강을 되찾는 데는 유산화의 전 제품의 도움을 받았지만 지금까지 꾸준히 챙겨 먹고 있는 제품들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헬스팩입니다. 헬스팩은 14가지 비타민과 9가지 미네랄 그리고 7가지 다양한 식물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유산화의 종합 영양제입니다. 비타AU 2정, 코어 미네랄 2정, 마그네칼디 1정, 인셀루로스 플러스 1정이 한 포에 담겨 있어 휴대하기도 간편하고 일상생활에서 부족하기 쉬운 영양 성분을 간편하게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바이오메가는 DH와 EPA가 함유된 오메가3 제품으로 혈행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품입니다. 인체의 뇌, 신경 조직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 오메가3 불포화 지방산은 체내에서 충분히 합성되지 않기 때문에 음식물을 통해 섭취하셔야 하는 기능 성분인데요. 현대인들의 식단에 육류와 인스턴트 식품이 증가하고 있고
DH와 EPA는 동물성 지방의 과다 섭취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는 아주 유익한 지방선으로 알려져 있어 누구나 꼭 드셔야 하는 제품이고 레몬 오일이 함유되어 있어서 오메가3 좋은 거 다 아는데 나 비린내 때문에 못 먹잖아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도 부담 없이 편하게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프로후라바놀 C300은 비타민C와 포도씨 추출물을 균형적으로 배합한 유산화의 대표적인 항산화 제품입니다.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건강하게 보호하고 항염, 항노화에도 탁월한 제품이고 혈관 염증을 개선하는 데 굉장히 효과적이고 바이오메가 제품과 같이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프로바이오틱은 대장까지 살아가는 BB12균과 소장까지 살아가는 LGG균이 50대 50으로 100억 마리가 들어있습니다. 장에서 면역세포의 70-80%가 생성되기 때문에 건강하려면 장 관리부터 하셔야 하는데요. 불규칙한 식습관과 생활습관으로 장내 유해균이 증가하고 유익균이 감소하여 불안정한 장 환경이 조성되기 쉽습니다. 건강한 식생활과 함께 프로바이오틱을 섭취하면 장내 유익균을 증식시키고 유해균을 억제하여 장의 연동운동을 촉진해 원활한 배변 활동을 도울 뿐만 아니라 면역력을 키우는 데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유가 들어있지 않아 유당불내증이 있으신 분들도 편하게 섭취하실 수 있고요. 무엇보다 맛있습니다. 저희 집 두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제품이에요. 화이버즈 플러스에 함유되어 있는 차전자피 식이섬유는 원활한 배변 활동을 도울 뿐만 아니라 콜레스테롤 수치를 건강한 수준으로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탄수화물이 주식인 한국인에게 일반 식사로 보충하기 어려운 식이섬유를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고 특별한 맛이 없어 향이나 맛에 민감한 분도 부담 없이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성분으로 프로바이오틱에 먹인 이눌린이 함유되어 있어 프로바이오틱과 같이 드시면 건강하게 장을 관리하시는데 더욱 좋습니다. 헤파실은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품인데요. 밀크시슬 추출물인 실리마린이 130mg 함유되어 있습니다. 밀크시슬 실리마린 인체 적용 시험 결과 간 세포를 나타내는 지표인 GOT, GPT 등의 수치가 개선됨이 확인되었습니다. 브로콜리 추출물, 녹차 추출물, 올리브 추출물 등 다양한 식물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지치고 피곤한 간 세포를 보호하여 활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혹시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마시고 꼭 한번 드셔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뉴트리밀은 15가지 비타민과 미네랄 그리고 질 좋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어 한 끼 식사를 대체하는 완벽한 건강식이고 체중 조절 식품으로도 섭취 가능합니다. 세계보건기구인 WHO에서는 현대인들의 건강을 위한 한 끼 식사를 200에서 300kcal를 준수하라고 권고하고 있는데 유산화의 뉴트리밀은 한 끼 235kcal에 GI 지수가 평균 23으로 낮아 바쁜 현대인들에게 간편한 식사로 아주 딱이고 4가지 맛으로 구성되어 있어 취향에 따라 다양하게 맛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운전해줄 사람이나 돈을 벌어줄 사람을 채용할 수는 있지만 대신 아파줄 사람을 구할 수는 없다.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침대는 병상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젊지만 지금보다 더 어렸을 때는 건강은 특별히 관리하지 않아도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나 젊은데 건강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었는데요. 정말 오만하고 직업에 비해 너무 무지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금도 꾸준히 모아야 목돈이 만들어지듯이 건강도 꾸준히 관리해서 지키는 것이라고요. 조금씩이라도 저축을 해야 돈이 모일 텐데 소비만 하고 저축을 하지 않으면 돈이 모이지도 않고 어느 순간 보면 마이너스가 되어 있더라고요. 건강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지금 가진 건강을 소비만 하고 채워가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비어있는 건강잔고가 보이실 거예요. 그게 지속되면 질병이 되는 거고 질병은 절대로 나 지금부터 한 달 뒤에 아플 테니까 준비해 라고 이렇게 예고하고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항상 갑자기 와요. 그리고 나 대신 아파줄 사람은 절대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면역력도 키우고 건강을 관리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건강장고를 꾸준히 관리하셔서 유산화와 함께 건강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